결혼이란 제도는 이미 그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성 역할에 고착된 결혼 제도는 지금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을 담지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결혼이란 건요, 사랑이 아니고요. 두 가지로 굴러가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최소한 일입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모든 사람은 한 번쯤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변호사님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나에 대한,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그 수많은 시간 중에 결혼이란 것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이란 제도는 이미 그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거와 같은 시기에 여성의 성 역할과 남성의 성 역할에 고착된 그런 결혼 제도는 이미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담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그런 결혼이라는 건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기존의 결혼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결혼을 신중하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결혼이라는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성장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년 세대들에게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로 보시나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요, 그거는 아마도 학습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부모님 세대는 자식 세대를 향해서 요즘 애들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벌써 40대 후반인데 지금 20, 30대 친구들의 생각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도 낙서를 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 싸가지가 없다, 그런 식의 낙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냥 사회의 발전 모습이지 않나?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게 꼭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사회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분들이 어렸을 때는요, 분명히 그 윗세대들은 요즘 친구들은 결혼에 부정적이야,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식인 입장에서 결혼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나의 부모님의 결혼 생활에서 학습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결혼해서 행복해, 그리고 내가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했다면, 행복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었다면 누구나 '아, 나 결혼해서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가정 안에서의 나의 경험이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혼을 하게 되면 부부로서 가져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과 달리 결혼 수업을 해요. 그걸 하는 이유는요, 이혼을 할 때 변호사를 찾지만 사실 이 결혼이라는 건 원래 법률혼을 말하는 거죠. 혼인 신고를 한다, 이건 단순히 구청에 가서 뭐 신고하는 개념이 아니라 법률혼에 들어간다는, 내가 민법에 규정된 법률혼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내가 모두 수용하겠다라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행위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부터 결혼은 법률혼이었어요. 그럼 내가 결혼을 할 때부터 이것의 의미를 알고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 체결하는데 계약서 안 보고 결혼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알고 결혼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결혼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이 의미가 뭐냐. 어떤 분들은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사랑으로 한다면 그럼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혼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이 식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런 질문을 그때 하게 돼요. 그럼 멘붕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결혼이란 건요, 사랑이 아니고요, 두 가지로 굴러가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잖아요. 만나서 그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는 연결시켜서 일을 함께 하는 건데,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애정이고요, 하나는 신뢰예요. 원래는 신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기 때문에 애정이라는 것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본질은 애정과 신뢰다. 근데 둘 중에 두 가지 바퀴가 모두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불행히도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무엇일까? 당연히 신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거나 작은 것에서 알 수 있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결혼을 했을 때 나한테 부여되는 의무는 꼭 권리이기도 한데 뭐 정조 의무가 있죠. 거기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는 그 의무가 도출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부는 경제 공동체예요.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 내가 부부의 일상에 들어가는 일들은요. 대리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법적으로.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이름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동거 의무. 제일 재밌는 게 동거 의무인데요. 동거 의무가 있어요, 부부는. 내가 싫다고 나가서 산다? 물론 합의가 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 "너 들어와." 그러면은 안 들어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어요. 동거 심판 청구라는 게 있거든요. 되게 재밌잖아요. 내가 쟤랑 살기 싫은데 부부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정해 준단 말이에요. "너네 어디에서 언제부터 같이 살아." 그런 것이 법으로 규율되는 굉장히 이 결혼 계약은요. 개인사와 법률의 영역이 융합될 수 없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법이 간섭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이 개입을 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결혼 잘하는 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결혼을 잘하려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나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그리고 몇 살에 결혼할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나 혼자 일방적으로 막 만드는데 결혼은 나랑 상대방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결혼이란 어떤 거냐면 먼저 내가 서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야지 상대방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상대방만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되고 안 되고 막 따지고요. 연애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시간이에요. 연애를 통해서 '아 난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아 나 이런 거 기분이 나쁘네. 나는 이것에 왜 기분이 나쁠까?' 그런 식의 나를 탐구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연애를 대부분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연애를 많이 해 보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알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 결혼을 전제로 연애한다. 결혼 안 할 거면 연애 안 할 거야. 그거는 정말 앞뒤가 선후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연애를 통해서 나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은요. 연애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나를 맞춰요. 그렇게 연애를 오래 해? 그리고 결혼해? 그거는 좋은 결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안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도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혼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에 대한 그 시간 있죠. 나한테 주어진 시간, 그 삶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것이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결혼이죠. 근데 마치 결혼으로 내가 뭐 안정을 찾고 내 삶이 뭐 행복해지고 그런 식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데 결혼은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최소한 저는 이제 일입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입이라는 거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가 30살에 달성한 덕의 모습이에요. 이게 일입인데 의미가 뭐냐면 바로 서다예요. 내가 바로 서다. 근데 그 바로가 뭐냐면 물론 생각도 발라야 되겠지만 경제적인 자립, 정서적인 자립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게 안 된 사람은요. 결혼할 때가 아니에요. 나이가 뭐 20 이든 30 이든 40 이든 상관없어요. 결혼할 때가 아니다 아직. 지금은 나를 세워야 될 때다인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결혼은 내가 일입이 된 상황에서 일입이 된 사람과 결혼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결혼이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도 일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2 세를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결혼하는 거죠. 아 내가 일입이 됐어요. 그다음에 상대방도 일입이 된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어떤 걸로 확인할 수 있냐면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찾으실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저희 딸한테 물어봤더니 "키는 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키는 커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야지 이마에 뽀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개인의 취향 그런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드시면 되고 찾으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조건은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에요. 누구라도 남자든 여자든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뭐냐면 결혼이라는 게 관계라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랑 상대방이 만나는 관계를 이어주는 건 신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항상 갈등이 발생을 해요.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우리는 연애 때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싸움을 피한 거죠.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일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갈등이 발생해요. 그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결혼 생활의 본질이에요. 그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면 행복하고요. 갈등이 해결 안 되고 누군가 일방적으로 참아. 그럼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단 하나의 조건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각자 둘 다. 이건 상대적이라서 나는 다른 사람과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데 얘하고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혼 상담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커리어 우먼이에요. 굉장히 직장 생활도 잘하고 과장이야. 그래서 조직 되게 잘 다스려요. 조직을 잘 관리해요. 근데 집에만 오면 남편 앞에 서기만 하면 무서워. 말도 못해. 피해. 그런 분들 많거든요. 이거는 저 사람과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는 연애 때도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작동을 안 하잖아요. 문제 해결 메커니즘이 작동을 안 하면 결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해결 메커니즘은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저 사람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약자야. 이미 대등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은요, 문제 제기를 못 해요. 왜냐면 내가 이거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우리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으로 문제 제기조차 못해. 그러면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이미 보여요. 어떨지. 나만 계속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참으면 암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래 그거 문제가 맞아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야 그게 뭐가 문제냐? 네가 예민한 거야. 네가 이상해.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끝난 거예요. 헤어지셔야 돼요. 문제 해결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헤어지셔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예민한가?'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헤어져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 문제 제기, 두 번째 인정이 되면요. 세 번째는 함께 노력이에요. 일방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함께 노력을 하는지 이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잘 작동이 되고 갈등들이 해결이 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 메커니즘이 돌아가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키가 크고 잘생기고 직업이 좋고 집안이 좋아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금실 좋은 부부의 공통점을 알려주신다면요? 금술이 좋다는 건요. 자녀가 많아서 금술이 좋은 게 아니고요. 네, 그런 분도 많아요. 자녀가 2이다, 3이다, 4인 분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러잖아요. 금술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하지만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혼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금술이 좋은 부부는요. 이 갈등이 해결되는 부부예요. 항상. 그래서 갈등을 쌓아두지 않아요. 1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바로 해결해요. 그다음에 갈등이 생기면 또 바로 해결하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대화가 잘 되는 부부의 모습이에요. 그냥 대화라는 게 말이 서로 오고 간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대화가 잘 되는 부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부가 금술이 좋은 부부인 거죠. 애인에게 확신이 없어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 없다는 건요. 이렇게 표현하죠. 뭔가 쎄하다. 뭔가 꺼림칙한 게 있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망설여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을 믿어야 돼요.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결혼 앞두고 예민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도요. 결혼하시면 안 돼요. 일입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믿고요.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은 아는 변호사의 결혼 수업을 들으시면 더 좋고요. 원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드는 감정 있죠? 뭔지 모를 감정 그것을 규명하셔야 돼요. 거기에 힘을 쏟아야 돼요. 이게 사랑인가? 이게 연민인가? 이 불안인가? 초조인가? 그걸 명확히 규정하셔야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깨림직한 마음으로 결혼하시면 반드시 그 깨림직한 것이 결혼 생활에서 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실체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늦었죠. 그때는 이혼밖에 없는데 이혼은 다들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혼을 신속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혼을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 결혼을 신중하게 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